여러분은 평생 바친 일과 가족,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미경 선생님, 올해 58세입니다. 28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분이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녀가 마주한 건 예상치 못한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정미경입니다. 올해 58세, 지난 2월에 중학교 교사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1995년 29의 나이로 처음 교단에 섰을 때가 생각나네요. 28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7시 반엔 교무실에 앉아 있었죠. 방과 후에도 아이들 상담하느라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늘 밤 8시, 9시였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자주 말했어요. 여보, 가끔은 우리 가족도 좀 챙기면 안 될까? 하지만 전 이렇게 대답했죠. 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야.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2023년 2월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동료 선생님이 말했어요. 미경희 선생님, 이제 진짜 쉬실 수 있겠네요? 전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취미 생활도 하고. 기대돼요.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어색했습니다. 오전 8시, 평소 같으면 1교시 수업 중인데 거실 소파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큰딸 수진이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 집에 있으시네. 뭐 할 계획 있어요? 그동안 못 해봤던 요리도 배우고 독서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럼 저녁은 엄마가 차려주시면 좋겠네요. 둘째 아들 민수도 거들었죠. 맞아요.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이제 집안일은 다 엄마가 하시겠네. 저희는 일하러 나가는데 엄마만 놀 순 없잖아요. 28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는데 이제 와서 논다는 표현을 쓰다니. 며칠 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대학 등록금 때문에 퇴직금 좀 써도 될까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취업 준비하는 동안 용돈도 좀. 어차피 엄마는 이제 쓸 일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남편마저 거들었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 퇴직금으로 애들 좀 도와주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28년 동안 모은 돈인데. 나도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강의도 하고 글도 써보고. 그러자 수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요즘 시대에 58세 퇴직 교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낫지 않아요? 민수도 맞장구 쳤죠. 맞아요. 엄마 세대는 이미 지났어요. 엄마는 구식이라고 제자들도 그러던데. 28년간 쌓아온 제 모든 경험과 전문성이 한순간에 구식으로 치부되다니. 어느 날 제가 동창 모임 이야기를 하자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듣는 사람이 피곤해요.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현실을 사세요. 엄마는 이제 그냥 일반 주부예요. 선생님도 아니고요. 진짜 충격을 받은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원 글쓰기 강의에 지원했거든요. 기뻐서 가족들에게 말했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게 됐어.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58세에 뭔 강의예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민수도 가세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엄마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세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 28년 동안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이었던 제가 정작 제 가족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다니. 그날 밤 저는 28년 동안 받은 감사 편지들을 꺼내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국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편지들을 수백 통 받았던 제가 정작 가족들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라니.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 2학년 7반 이소영이에요. 아, 소영아. 물론 기억하지. 선생님, 저 지금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장년층을 위한 글쓰기 책을 기획 중인데 선생님이 쓰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글쓰기 노하우가 정말 필요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소영아, 정말이야? 네, 선생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제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평생교육원 강의도 시작했고 제자 소영이와 함께 책 집필도 시작했습니다. 퇴직교사들을 위한 소모임도 만들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은 언제 하시려고요? 저는 당당히 대답했어요. 수진아, 엄마도 꿈이 있어.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단다. 지금 저는 정말 바쁘고 행복합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강의를 하고 퇴직교사 모임의 회장도 맡고 있어요. 제자 소영이와 함께 쓰고 있는 책도 곧 출간될 예정이죠. 어제는 수강생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꿈과 열정이죠. 가족들은 처음엔 못마땅해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강의료를 받아오고 책 인쇄 계약까지 하게 되니까 태도가 달라졌더라고요. 수진이가 며칠 전에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새 출발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직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정미경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꿈을 꺾기보다는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